저의 세상이 바뀐 날을 기억해요. 제 이름은 에반더 킨케이드라고 해요. 그 아침까지는 제 인생이 이렇게 크게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평범한 아이로 살면서 학교, 친구들, 그리고 작고 소중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우리가 한국으로 이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하고 물으며 속이 꼬였어요. 제게 한국은 영화에서만 보거나 잠깐 들어본 이상한 곳 같았어요. 어떻게 집과 이렇게 다른 곳에서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출발하는 날, 저는 우리 오래된 가족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익숙한 동네가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좋아하는 만화책을 꼭 쥐고 제가 알고 있던 삶을 붙잡으려 애썼어요. 부모님께서는 웃으시며 이 새로운 모험이 재미있고 신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은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한국을 낯선 관습, 이상한 음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의 땅으로 상상했어요. 속으로 미국에만 있고 싶다라고 살며시 중얼거렸어요. 비행기는 정말 길었고 저는 대부분 창밖을 바라보며 끝없이 펼쳐진 구름과 짙은 파란색 바다를 지켜보았어요. 제 노트에 작은 스케치를 그리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그 스케치 하나하나가 곧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과 멀어지는 곳에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했던 쉬는 시간의 즐거운 게임들을 생각하며 집에서 웃으며 뛰놀던 때가 그리워졌어요. 과연 저는 예전처럼 누구와 웃으며 지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분주한 사람들과 눈부신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마치 신비로운 문자처럼 보여서 압도당했어요. 주위에서 빠르게 말하는 사람들과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저는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공항에서 차를 타고 나가면서 저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차, 버스, 자전거가 가득했고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높은 건물들과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저는 너무 바쁘고 시끄러운 곳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어요. 분주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마치 바쁜 길 위의 개미처럼 각자의 중요한 일을 위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이런 낯선 사람들 속에 제가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저녁 식사 때 부모님께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을 내주셨어요. 매콤한 김치, 쪄낸 밥, 그리고 떡볶이라는 음식을요. 저는 음식이 내 접시 위에서 어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제 불편함을 감추려고 했어요. 이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집에서 먹던 간단한 음식들이 그리워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부모님께서 한국어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비록 그 언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들은 제가 자라온 익숙한 말들과는 너무 달라서 마음 한켠이 서늘했어요. 새로운 방의 고요한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무섭고 외로운 기분이 밀려왔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뒷마당에서 야구를 하며 따뜻한 오후를 보내던 기억과 친구들과 함께 아늑한 저녁을 보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대신 저는 여기 차갑고 혼란스러운 곳에 있었어요. 저는 점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마 한국은 제 오래된 삶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 곳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첫날 밤에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한국에 대해 아직 보지 못한 뭔가 좋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창밖으로 부드럽게 내리는 빗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마치 조용한 초대처럼 느껴졌어요. 내일은 달라질지도 몰라요. 여기서 뭔가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잠에 들기 전 제 자신에게 용기를 내보자고 약속했어요. 비록 이 낯선 세계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용감해지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단지 바다를 건너는 여정만이 아니라 제 자신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 여정은 처음엔 원하지 않는 느낌이었지만 결국 다른 문화 속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어요. 잠시 후 친절한 낯선 분들이 도착하셨어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고 구급차에 밝은 불빛이 보였어요. 구급대원분들이 저희 차로 달려오셔서 조심스럽게 제게서 저를 드러내셨어요. 구급차로 옮겨지면서 몸이 차갑고 무서웠어요. 부모님을 찾기 위해 외치려고 했지만 제 목소리는 빗소리와 사이렌 소리 속에 작게 묻혀버렸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상황이 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하얀 벽에 작은 밝은 방으로 옮겨졌어요. 소독약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기계들이 계속해서 삐삐 소리를 냈어요.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이 빠르게 오가며 한국어로 말하셨어요. 저는 아직 배우고 있는 언어라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디에 계세요,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라고 계속 물었지만 대답은 부드럽고 급한 말들로 돌아왔어요. 전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심하게 다치셨고 어머니께서는 수술실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말은 저에게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 앉아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누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문을 계속 바라보았지만 대신 걱정스러운 얼굴들만 보이고 조용하고 슬픈 속삭임만 들렸어요. 간호사분들께서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주셨지만 병실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바라본 기억이 있어요. 빗방울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눈물을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방 안은 빗소리와 병원 직원들의 멀리서 들려오는 잡담 소리만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위로의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한 간호사분께서 제 손을 잡고 여기서 안전하세요라고 속삭여 주셨는데 저는 너무 겁이 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비록 저는 혼자이고 두려웠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고통 속에서도 주위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께서 저를 도와주시려고 열심히 일하셨고 제가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들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손길 덕분에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저는 끔찍한 순간에도 작은 희망의 불빛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폭풍과 혼돈 속에서 저는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를 조금씩 보게 되었어요. 저는 다치고 무서웠지만 완전히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병원 직원들의 따뜻한 얼굴들과 제 마음속에 새겨진 조용한 강인함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용감해지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비극적인 날은 긴 고난의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비록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씨앗도 심어졌어요.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힘으로 자라나 이 낯선 새로운 세상에서 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희망이 될 거예요. 사고 후에 제 하루하루는 무겁고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작은 병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무섭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서 제 세상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친절한 부부께서 저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성함은 민 아주머니와 박 선생님이셨어요. 부모님의 오랜 친구라며 저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좀 망설였어요. 미국에서 살던 옛 생활이 그리워서 이 낯선 새 곳에서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 덕분에 제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어요. 민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부드럽게 너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박 선생님께서는 작은 선물도 주셨어요. 간단한 한국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분들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친절한 행동을 보면서 혹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좋은 점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서 들려주시는 한국의 전통과 가족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서로 돌봐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그 방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 아주머니와 박 선생님께서 저를 병원 근처의 작은 집으로 모셔다 주셨어요. 그곳은 앞에 예쁜 정원이 있는 아늑한 집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밝은 꽃들과 즐겁게 지저귀는 새 몇 마리를 보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 집은 안전하고 따뜻한 느낌이었고 제가 쉴 수 있고 서서히 회복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매일 민 아주머니께서 저를 위해 식사를 해주셨어요. 밥, 국, 그리고 제가 익숙하지 않았던 야채 요리들이었는데 비록 제가 처음에는 낯선 음식이라 시도하기 주저했지만 한 입 맛보니 한 입 한 입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 맛있는 국을 몇 번이나 덧붙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낮 동안에는 박 선생님께서 집안에서 간단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원의 식물들에게 물 주는 방법과 종이 한 장을 작은 학으로 접는 오리감이라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저는 박 선생님의 인내심과 친절함에 정말 놀랐어요. 그분께서는 한국에서는 작은 것들을 돌보면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매번 배울 때마다 그 수업들이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고 저는 서서히 한국의 생활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민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데려가 주셨어요. 그 공원은 작았지만 생명력이 넘쳤어요. 잔잔한 연못,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들, 그리고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이야기하는 몇 개의 벤치가 보였어요. 어느 맑은 오후 산책을 하면서 민 아주머니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봄에는 화사한 꽃들이 피고 여름에는 따뜻한 날씨, 가을에는 알록달록한 단풍, 겨울에는 부드러운 눈이 내리는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마법 같은 아름다움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마음속에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봤어요. 또한 저는 매일 몇 마디의 한국어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간단한 구절 몇 개밖에 몰랐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민 아주머니와 박 선생님께서는 정말 친절하게 저에게 단어들을 반복해 주시고 연습하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제가 망설임 없이 처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올바르게 말했을 때 그 느낌은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새로운 단어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저는 조금씩 더 용감해지고 이 새 집과 더욱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아직도 미국이 그립고 때로는 옛 친구들이 보고 싶었지만 저는 한국이 저에게 특별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족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저를 돌봐주시고 전통을 나누며 제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민 아주머니와 박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두 번째 가족과 같아지셨어요. 그분들의 친절함과 가르침 덕분에 제 마음이 치유되었고 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부드러운 빗소리가 들리는 아늑한 새 방에 누워 있으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 자신에게 살며시 어쩌면 한국에서의 새 삶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여기 매일매일이 하나의 교훈, 작은 기쁨, 그리고 삶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친절한 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아직도 많은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새 가족의 모든 친절한 몸짓과 매,
새로운 교훈 덕분에 저는 서서히 이 새 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학교에 다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서는 것 같았어요. 학교 문을 통과할 때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고 배에는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설렜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학교 건물은 크고 밝았고 넓은 복도와 벽에 걸린 화려한 포스터들이 많았어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수다 소리가 들렸고 저는 신나면서도 긴장된 기분을 느꼈어요. 첫날, 저는 분필과 신선한 종이 냄새가 살짝 풍기는 교실에 앉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윤 선생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윤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또렷했고 모두를 환영하는 느낌을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보실 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윤 선생님께서 한글로 단어들을 칠판에 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수업에서 배운 글자와 소리를 맞춰보려고 귀 기울여 들었어요.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지면서 눈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래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학 수업 시간에는 윤 선생님께서 칠판에 도전적인 문제를 써주셨어요. 수학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어서 흥분의 불꽃이 일었어요. 긴장되었지만 손을 들었어요. 네, 에반더. 라고 윤 선생님께서 격려해 주셨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차근차근 제 생각을 설명했어요. 문제를 바라보며 숫자 속에서 패턴을 찾은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다른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고 잠시 동안 저는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에반더, 아주 창의적으로 생각했어요. 잘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따뜻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조금 더 용감해진 제 자신을 느꼈어요. 어쩌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정말 많은 것을 제공할지도 몰라요.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작은 생각과 함께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이 새롭고 다채로운 세상에서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어느 시원한 아침에 저는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직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던 그 시절을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민 아주머니와 박 선생님과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따뜻한 밥과 국의 향기, 그리고 배경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한국 전통 음악 소리가 저를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은 키 큰 나무들과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맑은 파란 하늘을 반사하는 작은 연못도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 두려워할 곳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변의 소박한 것들에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에는 학교 축제에 참석했어요. 학교 강당은 밝은 등불과 전통 한국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저는 예쁜 한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고 전통 북소리의 리듬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용 공연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춤을 춰본 적이 없어서 너무 긴장되었어요.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무대에 서서 저는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간단한 춤 동작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음악에 맞춰 움직이면서 제 안에 이상한 기쁨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전통북의 리듬과 부드러운 한국 악기의 선율 덕분에 걱정이 잊혀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춤이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서 감정을 표현하고 기쁨을 나누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반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해 주셨고, 저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지훈이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안뜰 근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가족,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훈이는 한국의 각 축제와 전통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음식에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축하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지훈이가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이 삶과 공동체를 기념하는 전통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지훈이와 저는 자주 학교 운동장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요. 우리는 꿈과 한국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요. 저는 예전에는 이곳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조리된 식사의 부드러운 맛이나 축제 때 흘러나오는 한국 민요의 부드러운 소리처럼 모든 작은 디테일 속에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노래도 불러요. 그들의 목소리가 바스락거리는 잎사귀 소리와 어우러져 순간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학교 행사 중에 제가 모두 앞에서 짧은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방 앞쪽으로 걸어갈 때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제게 쳐다보는 모든 얼굴들을 보면서 그동안 겪었던 어려운 날들과 저를 도와주신 따뜻한 말들이 생각났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에반더 kincaid입니다. 한때 저는 여기서 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저에게 우정, 용기, 그리고 사랑이라는 많은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배웠어요. 많은 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 진심을 나누었다는 자부심에 제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날 저녁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 때 저는 창가에 앉아 제 일기에 글을 썼어요. 예전에는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고 모든 따뜻한 제스처, 모든 교훈, 그리고 함께 나눈 식사가 새로운 길을 찾게 해주었다는 것을 썼어요. 오늘 저는 용감해졌어요. 제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요. 라고 적으면서 제 글을 다시 읽어보니 그 말씀이 정말 진실됨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모든 순간, 모든 교훈, 그리고 모든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가끔 사고와 그 후에 힘들었던 날들을 생각해요. 차가운 병실,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 그리고 제게 엄습했던 두려움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저를 위로해주신 부드러운 손길과 너 혼자가 아니에요라는 다정한 말들도 기억해요. 그 기억들은 처음엔 아팠지만 지금은 제 힘의 뿌리가 되어주었어요. 어두운 시기에도 계속 찾으면 빛이 보인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이제 저는 미래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한때 저처럼 길을 잃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젊은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모든 도전이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왔든 누구든 모두가 환영받고 사랑받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밖으로 나서면 시원한 바람이 분주한 도시의 소리와 부드러운 자연의 속삭임을 함께 실어 나르곤 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멋진 여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 여정은 처음에는 불확실했지만 지금은 희망과 배움,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자라났어요. 한국은 모든 전통, 다정한 사람들, 그리고 활기찬 삶으로 이제 제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열린 마음과 호기심 많은 정신, 그리고 밝은 기운으로
매일 새로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